세운지구가 위치한 곳은 도심의 그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일제 강점기에서 전쟁에 대한 방제, 이게 피난 경로를 위한 소개공지를 지정했는데 공지라는 건 빈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는 전형적인 난민 주거지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여기 세운지구는 산업화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 바뀌면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계획의 산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1970년대만 해도 이 세운상가는 서울에서 가장 핫한 장소였습니다. 전자제품도 여기 오면 볼 수 있고 첨단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고 식당이나 카페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데이트 장소로 인기를 끄는 장소였습니다. (1987년에) 이제 용산 전자상가가 만들어지고 기계산업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잃다 보니까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급격히 산업 구조 변화에 의해서 쇠퇴한 공간 3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노화가 심각해졌던 공간이고, 진짜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말 그대로 역사 속에 남아있을 만한 건축물이 남아있다 보니 영화 촬영지도 맨날 범죄도시 같은 데 이렇게 나오지 사람들이 뭐 따뜻하고 활기찬 모습의 도시로 나오지는 않는 말이죠.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세운이 뭐예요? 세운이란 세상의 모든 기운이 여기로 모이는 곳이라는 기원이에요. 사실은 세운지구가 잘못된 것이 딱 그게 정문에서 보면 중심축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도시의 흐름은 다 동서로 돼 있는데 남북에다 길게 쇠말뚝처럼 지금 딱 가로지르고 있는 거예요. 서울 종로의 세운상가가 조만간 헐릴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표류해온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5년까지 종로와 을지로 일대 세운상가를 철거, 재정비하고 중앙에 남북으로 이어지는 1km의 녹지축을 만들 계획입니다. 세운지구 정비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북 녹지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북악산에서 종묘를 지나 남산으로 이어지는 아주 긴 남북 녹지축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축이 세운상가가 들어선 1960년대 이후 50년 넘게 완전히 끊겨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서울의 도심 녹지 문제는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960, 70년대 도시계획 문서에도 도심 중앙 녹지 부족이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로 등장하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이 이제 외사산이나 내사산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지형 공원은 많은데 실제 생활형 공원이 되게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서울의 전체 행정구역 영역은 605평방킬로미터예요. 그 중에 43.8%가 산이고 강이에요. 도심 자체의 녹지 공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2%, 전 세계적으로 가면 25%, 30%까지 가야 되는데 세운 녹지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제 기억으로 한 40% 이상의 그 도심 생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생태축을 연결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고요. 북악산에서부터 창덕궁, 창경궁, 종묘, 그 남산까지 그 녹지축을 이어준다고 하면 이 녹지와 물이 만나는 되게 생태적인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도심의 열섬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북한산에서 북악산으로, 북악산에서 창덕, 창경궁과 종묘를 거쳐서 관악산까지 이어지는 이게 우리 서울의 자연 녹지축의 등뼈입니다. 그 등뼈가 완전히 복원된다는 측면을 보면은 그 더 이상의 가치, 어떤 가치가 그걸 대체할 수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천 2009년에 초록띠 공원 조성을 하는 시도는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을 개발해서 비움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현대상가를 철거하고 녹지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비움의 미학을, 남북 녹지축의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390명이라는 대규모 상인들과 거기에 거주민들을 이전시키면서 철거시키고 그걸 공원 조성했다는 것은 사실은 서울에서 그렇게 단기간에 2년 만에 사실은 그런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은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됐으면 세운상가 가동, 대림상가 부분까지 그 15년 동안에 됐을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정책적 변화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빌딩을 세우려는 서울시 재개발 사업에 문화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된 게 아니고 무조건 낮춰오라고 계속 요구만 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장기 정체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서울시 행정은 종합행정인데 문화재도 보호해야 되고 거기다 주변도 개발돼서 그런 종합적으로 가치들이 다 존중받아서 공존할 수 있는 협의가 잘 됐으면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깝죠. 저도 당연히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높이가 더 높아진다고 해서 그 가치가 상실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주변이 활성화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또다시 종묘를 찾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를 있을 텐데, 여기가 노후화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서로에게 불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 관리를 문화재청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 관리에 대한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선택에 대한 국한된 부분만 문화재청이 하는 거라서, 문화청이 서울시의 모든 건물의 높이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문화재청이 모든 서울시의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자제품의 메카인 서울 세운상가에서는 4년 만에 철거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이 원형을 보존하는 형태로 개발됩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좀 화가 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저한테는 납득이 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개 한 개의 구슬처럼 이어져 가지고 언제는 완성된 띠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내친 김에 좀 더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 더 진행을 했었으면은, 당초 계획대로 꾸준하게 했으면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 됐을 건데 그 승계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정치인들이 그냥 몇 마디 던지는 거고, 그걸 사회적 파장으로 막 그냥 편날아가지고 진영 돌리고 막 공방을 하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근데 우리가 20년 동안 온탕 냉탕 갔다 와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성숙한 단계에서 샤워실의 바보가 되지는 말아야죠.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결정을 하고, 한번 결정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또 바꾸고 그러면 이건 앞으로 20년 또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울시가 세운상가 재생사업을 위한 1단계 공공선도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끊어진 공중보행교를 부활해 남북보행축을 되살릴 계획입니다. 세운상가를 존치하고 주변을 도시 재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에는 이제 8개의 그 큰 블럭 단위로 이제 개발을 한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71개로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세운지구 같이 이제 구도심의 경우 도로나 이런 인프라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쪽 개발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 A, B, C, D가 있으면 A 구역을 먼저 헐게 되면 B, C 구역은 자율적이 죽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적극적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입체 보행교를 만들고 나서 이제 아래쪽의 상인들은 이제 그늘이 지는 문제나 손님들이 접근하는 문제나 인지도 문제 등등 상당히 불만들이 가중됐고, 내부의 블록들은 그냥 있는 상태로 계속 노후화만 진행이 됐던 거죠. 남북으로 똑같이 다시 그 끊어졌던 보행축을 이었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가잖아요. 왜 안 갈까요? 길은 이어놓고 길을 가야 될 이유를 연결 안 하면 그 길이 왜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할 장소와 안 할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서울이라는
핵심 도심 공간의 핵심 코어 축이거든요. 그게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도 존재하지만 저는 기회비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20년간 이게 지지부진한 이 개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서울의 경쟁력과 그다음 우리 세대가 살아야 될 이 녹지 공간과 이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이 사실 그걸 돈으로 화폐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복지의 혜택을 우리가 뺏기고 있다. 가장 피해 보는 건 제 관점에선 도시 전체죠. 어떻게 보면 도시가 가져야 되는 어떤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니까. 서울시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을지 면옥과 같은 오래된 맛집들을 철거하려다 비난 여론이 일자 입장을 바꾼 건데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포에 대한 향수, 이거 우리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그걸 이제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키고 전체적인 재정비는 재정비대로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보존과 개발은 같이 공생하고 공존하는 컨셉이 지금 현대도시계획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손대지 마라.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적 논리. 이건 전혀 성립하지 않는 논리거든요. 세운지구 재개발은 사실 보존이냐 재생이냐 이제 계속 좀 정책이 좀 왔다 갔다 뭐 한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세운지구 사업을 할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사실 서울시가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이런다고 했다 저런다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누굴 믿고 살죠? 행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저는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도시의 특성이 쇠락해버리고 노후화가 된 곳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능이 죽어버렸고 공실이 생겨버렸고 그러니까 관리가 될 이유도 없고 건물 내부의 환경이나 이런 게 낙후된 58년대 건물이면은 아주 그 기둥이나 골조가 튼튼해도 외벽이나 천장, 지붕 이런 데는 결국은 공기와 날씨의 변화를 받기 때문에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옥상은 옥상대로 계속 물이 새고 외벽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갈라진 틈으로는 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사람이 다니고 있고 정말 너무 불안해 죽겠어요. 서울시가 녹지 생태 도심 전략의 핵심인 종묘, 퇴계로 일대 재개발에 속도를 냅니다. 건물 높이 규제를 완화해서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분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종묘에서 퇴계로까지인 세운지구부터 재정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종묘나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창덕궁, 창경궁 이런 고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이 제한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모양이 고궁을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그리고 푸른 공간이 눈앞에 쭉 남산까지 펼쳐진 그 공간이 더 고궁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까? 종묘를 비롯한 고궁을 존중하고 기능을 더 높이는데 이 보행 녹지축 계획이 훨씬 더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세운지구 계획의 핵심은 소위 말해서 교환 전략입니다. 건폐율을 낮추고 건물을 더 슬림하고 높게 짓는 대신에 지상부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자는 구상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높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비우기 위해서 건물을 높이는 거고 누군가 개발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유산법을 보면 세운 4구역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구역 밖에 있습니다. 이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을 해도 종묘 그 외대문부터 180m 바깥에 있는 세운지구는 이 영향평가의 범위에 들어가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대법원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의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법으로 보나 대법원 판례로 보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을 위치에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종묘가 있고 종묘 광장 공원이 있는데 거기까지를 종묘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저쪽에 선정등 마냥
다 민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대규모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 민가를 헐고 거기를 대규모 공원으로 만드는 거고, 다음에 종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세운 4구역이 있는데, 강북은 가진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 문화, 그 산업, 그 활동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 공간인데, 자산이 없어 개발이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방치해서 그 개발의 잠재력을 키우지 못한 이런 것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아간다면 단순한 높이의 논쟁을 넘어 전 세계에도 볼 수 없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축이다. 원래 이 도시 한복판을 이런 건물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으면 도시 발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래도 이 세운상가가 없어지면서 여기에 녹지가 돼서 남산까지 이게 큰다면은 풍수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대한민국으로서의 중심지인데 좀 개발을 잘해서 좀 멋지게 이런 건물들도 쭉쭉 올라가고, 시민들 이제 생활도 더 편리해지고 그런 걸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저기 종묘도 있고 해서 녹지가 되면은 공원이긴 하니까 사람들 많이 놀러 올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긴 한데, 거주민분들의 의견만 잘 반영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기획 중에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을 재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여로 들어오는 것들은 현재 수준으로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책무입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지. 세운상가 부분이 공원화되고 녹지축이 조성된다면 아마 강북 전성시대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사업이 될 거고, 시민들의 기대감에 이렇게 충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우리 서울 시민의 자랑이자 특히 강북에 사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자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재정비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세운지구 정비 사업. 나에게 세운지구 정비 사업은 활용 점정이다. 오래된 숙제이다. 미래를 위한 비움이다. 사회적 책무이다. 열정과 사랑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다. 서울 도시의 본질이다.